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 가지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도 있고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또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됩니다. 0.51% 상승이고요. 10포인트 정도 상승입니다. 2070선이 살짝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장중이 2075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장중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66, 65 움직이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사주입니다. 816억 원 외국인이 사주고요.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은 팝니다. 그동안 하락장에서 사던 개인이 오늘 33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크진 않습니다. 기관이 515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주로 매도합니다. 915억 원이나 프로그램 매도 나옵니다. 하지만 투신, 연기금, 기타 금융, 사모펀드 전체적으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승은 유지하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03.09포인트, 1포인트 상승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은 조금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707 장중에 고점 찍고 장 초반에 700까지 쭉 밀렸다가 다시 706까지 올라갔다가 703까지 현재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변동폭 위아래로는 1%밖에 되지 않지만 1% 안쪽에서 계속해서 그래프 요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죠. 개인, 기관 삽니다. 기관이 108억 원, 개인이 375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80전 하락합니다. 낙폭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93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변동폭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207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한 것은 삼성전자가 화웨이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구글이 화웨이의 오픈소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이전 기술 지원 중단을 중단키로 밝힘에 따라 화웨이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지메일, 유튜브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폰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인데 그동안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해온 인텔,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 등 화웨이 계열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사실상 5G에 대한 시장 진입이 불가해 보이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슈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역시 5G입니다. 화웨이 쇼크로 인해서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던 RFHIC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오이솔루션 그리고 다산 네트워스 등 미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5G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코스피
기술적 분석상 일단 2000선까지가 마지노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2050선에서 가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진바닥이 확인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매수를 하기보다는 역시 좀 더 확인을 하고 바닥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98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켜내고 어느 정도 그 기간 조정이 좀 확인이 된 뒤에 이제 그 매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보다는 중소형주 실적 위주의 선배적 투자가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만약에 그 반등을 하게 된다면 코스닥의 시총 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 여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딱히 뭐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7.5% 감소한 4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닝 쇼크를 달성해 어떻게 보면 좀 과대 낙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3거래 이상 계속적으로 하락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점 대비 98,000원에서 지금 현재 58,000원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에 대해서 오닝 쇼크 난 부분은 이제 비용 증가인데요. M&A 관련된 일회성 비용에다가 또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신사업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M&A 관련된 부분이 미래 성장 공략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대비 과대 낙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성장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사의 주가가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에 프리미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실적은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단기간에 좀 희석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견조하게 기저효과로 상승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베트남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미국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 시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진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8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좋고 매매하시는데 역시나 좀 장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점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3거래일 정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채기 전문위원부터 바로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한솔케미칼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가끔씩 이제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그 주가가 시장에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박스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또 수급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은 크게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라텍스,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고분자 응집제, 그다음에 차황산소다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래하는 매출처가 있겠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솔제지, 글로텍, 신화인터텍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과산화수소 쪽에서의 그 생산 매출이 상당히 좀 좋은 쪽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질 때는 과산화수소 쪽이 계속해서 수요가 좀 발생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하고 또 정부 쪽에서도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또 과산화수소 쪽에서의 그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메모리 쪽하고 또 연관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이제 과산화수소라든가 뭐 라텍스, 고분자 응집제 등 이런 원료들이 또 배터리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하고도 또 관계가 되겠다. 그래서 한솔케미칼하고 삼성하고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병철 회장 밑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거래처 삼성하고도 상당히 탄탄하게 우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에서도 지분은 14.0 거고 자, 수급을 봐도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시장이 흔들린데도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고 그래도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조금 들어올려다가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자 이달 5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중순부터 해서 서서히 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좀 양호하니까 조금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목표가는 9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C 디렉트 이것도 좀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가지고 크게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데 자 기술적에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저 꼬리를 보면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좀 주가에 좀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의 IT 부품들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데 스토리지라든가 그다음에 SSD 그다음에 각종 이제 부품들을 이제 수입해갖고 오죠. 그리고 수입해서 그걸 다시 이제 조립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하나하나 납품을 해서 낱개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론도 중국이라든가 프랑스의 업체하고의 총판 계약을 좀 맺어가지고 드론 쪽에서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 드론 같은 경우는 뭐 군사용이라든가 상업용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 시장에서 아직은 규제가 조금 잡혀 있지만은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은 뭐 택배라든가 군사용 이쪽에서 계속해서 좀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꾸준한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7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G 충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SG 충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 커버하고 자동차 시트를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부동산 또 임대업이라든가 분양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에 그 자동차 쪽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 쪽에서의 관세 이야기에 있어서 뭐 최장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그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조금의 그 시장에서의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자동차 시트 커버라든가 자동차 시트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차가 또 생산이 되면은 거기에 또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하고도 연관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정치인 테마주가 조금 부각을 좀 띄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뭐 한교안 대표. 근데 그 SG 충방 같은 경우는 이범 SG 그룹 회장이 유시민 이사장과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게 지금 부각이 되면서 약간의 좀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적이 1분기에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약 25억 정도 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168.5% 좀 증가한 부분. 그래서 좀 테마주로서 정치 테마주하고 그다음에 뭐 수소차라든가 그다음 미국 쪽에서 관세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3,250원, 손절가는 2,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해인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인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및 뭐 육상용 발전기, 뭐 선박 및 뭐 산업용 엔진, 뭐 발전기들 외국에 쉽게 말하면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업체에 그 수입을 해서
자기가 운영을 렌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리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토목 사업이라든가 건축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6월 20일에 그 해인 산업하고 좀 흡수 협력을 하는데 이 해인 사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니죠. 오늘 이제 한참 기사가 되고 있죠. 미국 쪽에서의 화웨이 제재라니까 중국 쪽에서의 그 시진핑 주석의 유호 부총리가 히토류 생산지를 좀 가면서 시장에서는 혹시 중국 쪽에서 보복으로 해서 히토류를 조금 생산 쪽에서의 보복으로 좀 카드를 만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해인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약간 오늘 좀 시가를 좀 높게 잡았죠. 살짝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또 방위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 일단은 그 히토류 쪽하고 여러분께서 좀 연관을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북 사업이죠. 건설 장비를 렌트하고 운영하고 또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사업하고 그 다음에 히토류 쪽으로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인 같은 목표가가 7,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자 이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지 같은 경우도 히토로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히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열과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라든가 전자, 뭐 촉매, 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희귀금속으로서 메리트가 있는데 이 이지 같은 경우는 뭐 펠라이트 자성 소재를 뭐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 쪽에서의 그 히토류 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보복 수단의 카드가 나왔을 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지가 그 수소차 수소 저장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에서의 정책으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박지만 대표인데 그 박지만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교안 테마로서의 또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좀 테마주로서도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지를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면서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게임주인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부터 보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795억으로 전년 동기비 61% 정도 감소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를 했고요. 리니지 M과 뭐 리니지를 비롯한 주요 게임의 아이템 프로모션이 줄면서 매출이 다소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작 출시에 따른 광고비 집행을 비롯한 그런 부담감도 어느 정도 좀 그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리니지2M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리니지2 같은 경우 리니지1 대비해서는 그 IP 경쟁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경우 좀 장기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출시 성과에 따른 기대감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리지널 PC 게임 리니지 같은 경우 그 21년 만에 그 정액제를 좀 폐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부분 유료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리니지는 이제 다른 게임 대비해서 과금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아이템 가치가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를 폐지하게 되고 정액제를 폐지한 데 따른 휴먼 유저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부분 유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헤비 유저의 과금률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그 모바일 주요 매출을 담당하는 리니지 M도 좀 꾸준한 업데이트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말 정도면 그 리니지 M이 출시된 지 2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1주년 때 그 아이템 복구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복귀한 유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년 이벤트가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꽤 메리트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년 이벤트와 함께 리니지 M 복귀 유저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악세를 보이면서 조금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좀 테스트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60일 이평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목표가는 52만 원, 손절가는 46만 5천 원 정도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뭐 계속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지난주에 한진그룹 차기 총수에 조원태 회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동일인 지정 결과가 좀 발표가 된 것이고, 한진그룹의 총수가 좀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불확실성에 있어서 약간 해소되면서 안도감이 좀 일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현아 전 사장 같은 경우 땅콩회항 이슈가 있었고,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 물컵 갑질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도덕성 문제가 많이 좀 불거진 상황이어서 조현태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는 충분히 낫다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KCGI가 계속해서 지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KCGI 같은 경우 최근에 한진칼 지분은 15% 가까이까지 확보를 하고 지분 확대를 위한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는데, 고액 자산가도 몰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도 지분 4%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 참여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싸움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분 싸움이 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인일 수도 있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거든요. 그게 장내 매수가 됐든 어떤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한진칼 같은 경우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죠.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고 2분기도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다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지금 한진칼은 어차피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지분 경쟁이 붙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닥치는 대로 지분을 모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단기 테마주로서의 영향력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급등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에 있고 5일 이평선의 지지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분에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48,000원 정도, 전고점이죠.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20일 이평선 구간이 지금 39,000원이니까 39,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개별주인데 삼익악기입니다. 삼익악기는 국내 최대 종합악기 회사인데 47기 분기보고서가 제출되면서 1분기 실적도 확인이 됐죠. 연결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삼익악기는 사실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모멘텀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음악교육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중국에서 지금 피아노를 배우는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이면은 한국의 인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엄청나다고 봐야겠죠. 피아노 강사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 쪽에 관심이 좀 커진다라는 거죠.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고, 10년 전에 인수한 독일 피아노 브랜드 자일러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신사옥을 좀 준공을 하면서 중국 진출 본격화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닌데, 자회사 중에 수환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데,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그 중국과 미국의 LNG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NG 시장이 수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공급과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호주에서 그 LNG 생산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재고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LNG 가격 하락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 3위학기 전체 매출의 30%를 담당하는 자회사 수환에너지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또 작년에 그 3위학기가 사업 목적에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더해지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랑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가격 부담은 꺼졌다라고 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제 내일장 양봉이 아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60일 이평선을 밟고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딱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 거의 2,000원 정도가 되겠죠. 2,000원 정도 전후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2,200원. 대신 이제 요게 추세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는 약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1,970원으로 약간 짧게 잡고 보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그 셀리버리인데, 셀리버리가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저점을 잡고 재반등하려는 모습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고점, 그러니까 상승을 보여준 가격대에서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토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리버리는 이제 미국의 파킨슨병 연구 기금인 그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의 파킨슨병 비임상 연구 관련 성공 판정을 받았어요. 향후 연구 수행 기간 내에 임상시험 허가를 좀 마무리를 하고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과 라이센싱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효능평가 시험을 했는데 90% 이상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70% 이상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 급등이 사실 괜히 올라간 건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지난달에는 유전자 교정 줄기세포 치료법 개발에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를 꾸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환자에 투여해서 그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췌장암과 그 고도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비롯해서 그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더 커졌어요. 그것은 이 기업을 단기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 영향 때문에 많이 밀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역배열이지만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져요. 5일 이평선만 돌려낸다면 한 20일 이평선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46,950원이니까 한 47,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보겠습니다. 55,000원은 20일 이평선 약간 아래 가격이어서 1차로 잡아보시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45,000원까지 역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i3 시스템입니다. 오늘 위치적으로는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i3 시스템은 적외선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상 센서가 그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로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유입된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그 자율주행 필수인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의 그 인프라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5G인데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또 최근에 그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향후 이제 신공장을 통해서 그 적외선 연상 센서를 대량으로 좀 생산을 하면서 원가도 좀 낮춰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용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를 개발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방산 부분의 매출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셀리버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좋아요. 5월달 한 초중순부터 외국인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위치가 딱 지지 후 재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기술적이라도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28,0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0일 이평선의 저항이 예상되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신규 추천주와 지난주에 추천주들을 살펴볼 텐데, 하 의원님이 오늘 잘 가는 종목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산네트워크였어요. 예. 오늘 좀 장중에 한 10%가 지금도 지금 10%예요. 10% 넘게 지금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5G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뭐 최초로 좀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를 이어서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각국들에서의 계속해서 5G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뭐 특히 다산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중계기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실적이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1분기보다도 2분기, 뭐 그다음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서의 그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매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다산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 하면은 좀 수익을 상당히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왔을 때는 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셔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좀 수익을 많이 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단기 접근을 하는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욕심이 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사실 지금 그렇죠. 계속 예. 5G 나오고요. 예. 어떻게 조금 전략 수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목표가를 조금씩 이제 높이는데, 예. 매수가, 손절가를 계속 높여가야겠죠. 매수가 대비, 매수가 정도의 손절가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올해보다 뭐 내년까지 이게 끝까지 봤을 때는 이제 월봉으로 한번 좀 보면은, 저는 한 21,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250%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다산네트워크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 쪽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또 미중 간에 또 이렇게 마찰로 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중개 쪽으로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이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부분.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1,000원까지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났지만 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나요? 오늘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히토로 관련해서 이제 이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펠라이트용 산화철 생산 규모를 좀 가지고 있고, 자회사로서의 그 이지 메탈을 갖고 있는데, 이지 메탈에서의 바다듐이라든가 몰리브덴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토로 그 생산량을 보면은 중국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걸 한 30% 정도 좀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상당히 그 중국에서의 전 세계 시장에서 히토를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로 해서 미국 쪽에서의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차단하는 부분이 돼서, 중국에서도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좀 카드를 좀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히토로 쪽에서의 그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히토로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유니온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좀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급등했다가 살짝 좀 밀리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차, 저장 소재를 좀 개발하는, 이게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서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박지만 대표가 있기 때문에, 박지만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동생이면서도, 그러다 보면 지금 최근에 뭐 이낙연 국무총리의 뭐 테마주,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의 테마주
테마주, 뭐 이재명 도지사의 테마주, 뭐 황교안 대표의 또 테마주, 그러니까 각종 정치인들의 테마주가 지금 순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잠깐 좀 눌리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정치인들 테마가 온다 하면 황교안도 테마주로서 이지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 여러 가지 테마에 걸쳐 있기도 하지만 본업 자체가 오늘 반짝하고 있는 히토류 장기적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종가 부근에 매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만나볼 텐데 덴티움 추천해 주셨어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한 템포 밀렸다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치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스테인 플란트와 이제 함께 비슷한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스테인 플란트는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고 덴티움은 한 템포 밀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릴 때마다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가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할 정도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확대했다는 기대감이란 말이죠. 최근에는 신흥국 지역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그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 30% 낮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실적 전망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보다는 분명히 이제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할 때는 덴티움이 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이제 8만 원 정도 선을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를 한 템포 낮춰서 68,5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해볼게요. 지금 위치에서는 좋은 위치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보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움 현재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네, 오늘은 그 i3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드렸었던 종목이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었는데, 기관의 매도가 약간 멈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5월 17일까지 한 10일에 걸쳐서 밀렸는데, 요게 이제 뭐 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영향이라고 봅니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20% 정도의 급락을 보여준 상황에서 지지점을 2만 원대에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무난하게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조금 선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언급이고, 이게 오늘 보시면 5G 관련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와 함께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5G와 함께 파생돼서 움직이는 성장 섹터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i3 시스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하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간 유니온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제 히토로 관련해서 지금 오늘 상한가 좀 들어갔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 주요 이제 그 판매하는 게 이제 백시멘트, 그다음에 알루미늄 시멘트라든가 내화재, 터널 시공 자재 등에 사용하는 그 특수 시멘트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종속회사 쪽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 히토록 자석 대체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펠라이트 마그네트를 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 간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거의 깨진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히토록 대미 수출 금지를 좀 거론하면서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지금 계속 시가에 좀 밀렸다가 시가 대비 살짝 밀렸다가 바로 지금 상한가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지라든가 해인 이런 종목들은 아직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했을 때는 그런 종목을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제 유니온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악재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빨리 뭐 단순하게 딱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 이제 오사카에서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도 아직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뭐 시장의 화두는 히토리였습니다. 오현진 팀장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특징주로는 그 카메라 모듈 업체인 파트론을 한번 잡아봤는데,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그 IT 부품주,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파트론도 고점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 장중에는 더 올랐는데 지금 상승폭을 약간 낮췄고요. 카메라 모듈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이죠.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 멀티 카메라 도입에 따른 수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더블 혹은 트리플까지 카메라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무려 6개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이 됐습니다. 화소수도 올라오고 모듈 수도 증가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업체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적 성장은 지금 거의 멈췄어요. 하지만 질적 성장, 그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이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이 성장 기대감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파트론 같은 경우 이제 지문인식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광학식 지문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주로 쓰는 게 정전기를 인식하는 이제 정전식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지문인식이 아마 대부분 정전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광학식 그 지문인식 방식이 중저가 폰에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광학식은 이제 그림자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싸요. 그래서 정전식보다 훨씬 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파트론의 그 원가 절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대할 부분은 그 3D 카메라 모듈이에요. 3D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5G와 역시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3D 컨텐츠를 만들기도 어려웠고 그걸 만들어도 공급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5G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D 컨텐츠를 만들고 보급하고 실시간으로 보는 데 있어서 끊김없이 원활한 시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D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3D 카메라 모듈도 같이 성장합니다. 역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는 어쨌든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인 전략으로 볼 게 다른 카메라 모듈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C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고점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파트론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파트론의 급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주로 수급이 확장되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나가시는 전략 짜시면 수익에 도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 전자, 부품업종 파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서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준비가 돼 있습니다. 3224번님께서 A프로젠 KIC 3,530원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비중이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40%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단기 그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예. 매수 타임을 좀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또 수급도 좀 잘 좀 하긴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신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을 조금 할 줄 아신 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수급을 좀 보면은 기관 쪽에서 이제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들어오고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될 때 그때를 조금 매도 타임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일단은 보유 전략들이고 수급에서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 그때를 좀 매도 기회로 좀 잡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A프로젠 KIC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304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77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60%. 오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 이제 타이밍이 사실 잘못됐어요. 이게 고가를 따라가는 전략을 잡으려고 했으면은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맞고 조정을 이용했으면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타기에서 낮아진 그 단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도할 구간이 이제 5월 16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이 16%까지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진 그런 국면인데 사실 현대공업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내외장재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 이제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현대차의 이제 팰리세이드라든지 아니면 기아차의 텔루라이드 SUV 차량이죠.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차량도 SUV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 그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고가 그 라인의 자동차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에 봤을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된 이후에 추세가 꺾였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량이 워낙 많으시고 하락한 폭도 크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잡고 나오시는 관점. 지금은 보유하되 너무 길게 보유하지 말고 기술적 반등만 이용해서 나오는 관점이고요. 오늘 보면은 그 카시어링 업체 제이카에 6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카시어링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앞으로도 후속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분이 60%니까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비중만 보유하시는 관점이고 제가 빠져나오는 가격은 3,5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3,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0일 이평선에 저항이 일단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이게 단기 급등하면 항상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높게 잡기는 좀 어려워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3,500원 정도까지 반등했을 때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KINX 5387번님의 종목입니다. 28,500원의 비중 25%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분도 좀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최대 주주가 좀 가비아인데 클라우드라든가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당분간 조금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의 그 단기 자금성이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투신 쪽에서의 일반에서 좀 자금이 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더라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좀 보고 나가야지 손실을 보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오히려 좀 개인들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고 일단 이제 최고가를 지금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올까 아마 그게 이제 고민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봉을 봤을 때도 지금 최고가를 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급 쪽에서의 그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펀드 쪽에서의 좀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또 하나의 좀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게 그 장대 음봉이죠. 세일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오면은 그때를 좀 매도 기회를 좀 잡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3030번님께서 HDC 현대산업개발 43,8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주 뭐 대표주인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 주택 경기가 보시면은 분명히 조금 부진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뭐 심리도 심리인데 그 국가의 정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도 어쨌든 부동산을 부양하겠다 쪽은 아니에요.
다음 정권이 오게 되면은 그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한참 동안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수도권 지역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많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분양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 작년부터 있었던 물량에 대한 밀어내기가 좀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좀 조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라면 이제 국내 금리가 뭐 빠르게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현재 시점에서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는 그 내수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주택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외 수주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도 모멘텀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낮아요. 그리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추가 매수를 굳이 할 만큼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10%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하시면서 반등이 좀 나올지 이 정도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 전략을 보자면 목표가는 46,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타날 때 20일 이평선 뚫으면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41,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치에선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노리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0% 물량 보유,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41,0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이스텍 들어와 있고요. 1696번님께서 11,8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그 2017년도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어요. 저가 대비해서 2015년도에 한 22,300원짜리가 2017년 5월에 28,000원, 10배 이상의 좀 수익을 냈다가 이 물량을 좀 소화를 좀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가격 조정은 끝났지만은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데 그 박스권 매매를 하시려면 이 5,040원이죠. 이 부근을 좀 내려왔거나 이 부근에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을 때 여기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줄 알고 과거 영광을 다시 한번 실현이 될 줄 알았는데 좀 시장도 안 좋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살짝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살짝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탈출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 다시 한번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5,040원 여기를 깨거나 아니면 5,000원 선에 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탈출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이스텍까지 들어봤습니다. 마감 지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63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 장 초반에 서서히 올라오면서 2075까지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빠져내려가면서 장중 조정 2063, 4 정도에서 마무리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수급 주치 만나볼 텐데 외국인만 계속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574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금융 투자 쪽에서만 지금 매도를 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강세인데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2.86. SK하이닉스 약보합 그리고 현대차 2% 내외 하락. LG화학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블록딜 소식이 들어오면서 어제 주가 기준 5%에서 7.1% 할인율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지금 3.7%의 조정이 오늘 나오고요. 신한지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살펴볼 텐데 703.87 여전히 상승폭은 유지를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707까지 올라갔다가 700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1% 안팎의 변동폭을 가지고 어지럽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여전히 삽니다. 기관은 146억 원, 연기금이 주로 사고요. 외국인은 528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려 9%의 하락입니다. 할인율보다도 지금 더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CJ E&M,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 케미칼까지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급등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펄어비스도 5%대 상승입니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세트리온 제약 모두 빠지면서 오르는 종목들은 급등, 내리는 종목들은 2, 3% 정도의 조정이네요. 네,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또 미중 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또 미국 쪽이라든가 중국 쪽 한 번씩 또 악재 그 발언이 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느 정도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기술적인 반응에서는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뭐 미국 쪽에서 뭐 중국 쪽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내일은 반등의 또 신호로 좀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또 미국 쪽에서 오늘 밤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또 한 번 정도 살짝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데 진짜 선수들만 조금 매매를 하시고, 그냥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한 발 좀 물러나서서 좀 보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뭐 공부한 차원에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소액으로서 좀 단기적 트레이닝을 좀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되지,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크게 좀 수익을 내겠다라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잘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일단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간밤의 소식들을 또다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환율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환율이 약간 잡힐까 싶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안 깨졌어요. 5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분기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상태에서 2분기 기업 실적도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수의 상단이 계속해서 제한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때 아닌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시장의 질은 확실히 좀 좋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개별적인 매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 수를 늘리는 전략은 하락장에선 절대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최근에는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나 섹터를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종목이라든지 뭐 매수를 염두하시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는지 혹은 앞으로 잘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연동되는 개별 섹터 장이니까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하반기 그래도 실적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이제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오늘 움직인 5G 관련주,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흔들렸지만 모멘텀은 유효한 비메모리 관련주, 이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솔팅을 해두신 다음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종목군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매수해 나가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 확보해도 괜찮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반드시 실적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해도 실적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7% 오르며 2061.25포인트의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역시 0.27% 비슷하게 올랐네요. 703.9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거의 조정 안 나왔습니다. 20전 내리면서 1194원에 정확히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국내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장중 한때 1% 정도 상승했던 국내 시장이요. 상승폭을 내줬죠. 그리고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2056포인트 근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의 특징은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합니다. 근데 매수세를 전환해도 수량적인 부분을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량적으로도 매수가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450만 주 샀고요. 비차익 490만 주. 그러니까 금액이나 수량이 다 일치적으로 매수를 한 그런 특징이죠. 그러나 개인들하고 지금 기관들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재료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물량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원달러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이 원달러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5주선과의 이격을 맞추기 위해서 더 약간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의 이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1182원 정도가 무너져야 일단 원달러가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가파른 하락 아니라면 1182원을 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얘기는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시장을 이끌어준 건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삼성전자 한때 4%대의 상승을 보였다가 2.74% 43,150원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삼성전자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코스피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방어를 했다는데 그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 5주선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진짜 시장을 이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 이끈다면 시장이 일단 하락을 멈출 수 있죠. 그 자리가 44,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원 정도 더 올라줘서 돌파가 돼야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은 원달러가 올랐어도 주가가 더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 시장은 전기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기전자의 기업 이익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올랐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릴만한 종목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4,700원이 완전히 돌파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 시점이 진짜일 거다. 그럼 그 전까지는 결국 이러한 종목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자리가 연출될 것이다 정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중국 하웨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했죠.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입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요. 이 68개 기업에 대해서 하웨이 물건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미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형성돼서 굉장히 이 사건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뭔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 지적재산권을 만약에 법제화했을 경우에 중국은 영원한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코너를 몰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도둑을 잡을 때도 퇴로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 몰면 고양이를 쥐가 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얻을 만큼 얻었다면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게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중국이 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중국이 쇠양지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크기가 다를 뿐이고요. 약간 겁이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고양이가 만약에 싸움을 하자고 덤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웨이를 가지고 건드리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어쩌면 국채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미국을 드리블할 수 있는 중국의 카드는 국채 매도가 있다. 이 국채 매도가 진행이 되면 중국 국채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채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을 코너로 몰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거를 이슈화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선까지 가서 그때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글로벌이 경제가 멍들게 된다면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의 이 다우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꼭지에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꼭지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금의 이슈는 일을 크게 만들지 적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다우가 조정을 주면서 5월선 붕괴를 하거나 5월선의 싸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상당히 위험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역량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트럼프가 입지가 좁아진다 그러면 시장은 더 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으로는 다음 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의 암묵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되지 않을까. 만약 그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일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면 가중될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도요 지금 쓰리봉에서 그러니까 후행 스팬 사고로는 쓰리봉이고요. 일봉 사고로는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달까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 다음 달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 100%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IB들이요. 투자사라고 하죠. 그들이 신흥국에 대해서 돈을 빼라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중 축소 이겁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요.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 신흥국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비중 축소로 바뀝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뷰가 바뀌었죠.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지수는 2.8%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신흥국 지수는 7%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5% 정도 더 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부분은 자금을 빼라, 비중 축소 쪽으로 가죠. 근데 제가 조금 의외인 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신흥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요, 바로 안 합니다. 더 빠지더라도 비중을 늘려가면서 중립 의견을 낸다든가 무슨 이런 얘기를 같이 바로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글로벌 투자사가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빨리 피력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앞으로 신흥국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차선성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미리 캐치해서 미리 선 대응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이나 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여러 나라가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2056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56에서요 5일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56, 57 뭐 이 정도에서 5일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56이라는 자리가 의미가 너무 큽니다. 이 의미를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걱정이 많이 되냐면 지난번에 여기서 2,000을 안 깨기 위해서 올라와서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던 자리가 2,0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 기관들이 방어를 했는데 오히려 기관도 오늘은 팔고 있어요. 기관이 팔고 있고 연기금만 한 100억 정도 매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자리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자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뚝이 무너질 자리로 봐야 될 거냐. 그럼 우리는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시장의 모습이지만 이때와 이때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때는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의 모습을 보이려고 분위기 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뭔가 타협이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세 번째로 또 어떤 게 있죠. 이때는 환율이요. 2,000을 붕괴했지만 1,130원을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1,130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얼마가 더 올랐죠? 거의 64원 정도 더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도 마무리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다른 상황을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샀던 거를 일정 부분 털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관들의 모습이겠죠. 기관들이 만약에 일정 부분 물량 계속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물량을 줄이면 하방 경직 시장이 아니라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응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최소한 원달러가 1182원 밑으로 하강하는 모습이라도 나와야 그래도 위험자산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